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은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었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윤동주 기념관에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있는 윤동주 기념관에 왔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거 아마 모르시는 국민들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별 해는 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구절 중 하나입니다.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구절이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윤동주 기념관을 한번 둘러보고자, 여기는 일주일 전인가 하루 전인가 네이버로 예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관람이 무료이고 이렇게 예약을 하면 해설도 해주시거든요. 예약을 따로 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깊어서 항상 이 신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책은 예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구절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책의 구절은 맹자의 한 구절인데요. 모든 일의 원인은 본인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반성했던 그런 윤동주 시인의 태도와도 닮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 책은 백석 시인의 시집 사슴이라는 네. 시집인데요. 중학생이었던 윤동주는 이 책을 구하지 못하자 도서관에서 온종일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필사본이에요 이게 그럼?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세 전시품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편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시는 서시의 육필 원고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윤동주 시인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적어낸 연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인 해적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은 3층 다락방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일부러 다시 윤동주 기념관으로 재건하면서 석조를 뜯어내고 이렇게 기둥 마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년도 더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건축 양식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구절 중 하나예요. 무슨 시예요? 시 제목이 뭐예요? 이게 아마 별 해는 밤 시 중에 하나일걸요. 에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아마 대표적으로 다 저도 지금 윤동주 시인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시집을. 근데 다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서시라던가 별 해는 밤 이런 시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서시거든. 와. 돌아와 보는 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은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었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세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이고 가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별, 밤, 하늘, 바람
이런 게 자주 들어가 있어. 되게 그래서 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1926년에 졸업. 1917년에 태어나셨거든. 이거 여은영 방문기는 운진학교. 명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은진중학교. 한국에 와서 윤동주 시인을 알게 된 게 언제야? 어렴풋이 이름만 듣다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몰랐어 진짜. 그렇지. 전문가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평범한 대학생은 윤동주 시인의 존재를 몰랐고 한국에 와서 아마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건 영화 동주 그거 보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들으면서 한글 그 자체 담백함의 결정체지. 와 진짜 시야. 자화상도 되게 유명한 시지. 근데 감히 이런 비교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동주 시인의 성향이 자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 아유야 무엄하게 아니야. 이게 끝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윤동주 시인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 시를 봐도 그렇고. 아니 난 너무 세속적이야. 난 그러지 마. 이제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손꽃으로 여는 세상. 이게 좀 점자 시집인 거잖아. 대단한 배려야 진짜. 이거 별에는 밤에 아까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이 구절이 너무 와닿는 거야.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나도 이 글을 읽는데 그 북한에서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어땠어? 쭉 돌아보고 나니까. 되게 종화되는 것 같아. 좋았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아까 3층, 2층 공간은 안 돼서 시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잖아. 좀 보고 싶긴 했는데 나중에 시집을 뭐 리디북스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보는 걸로. 시집은 지금 나도 보고 있어. 리디 셀렉트에도 다 무료로 나와 있더라고. 너무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내가 한국에 와서 나도 동주라는 영화를 봤거든? 그때 동주라는 영화가 흑백 영화잖아. 그래서 그때 이런 시대에도 흑백 영화도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었고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들어봤지만 윤동주 시인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잘 알아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사 강의를 들으면서 과제의 주제가 우리 역사 속의 행복한 인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쓰는 그런 과제가 있었거든. 누구를 할까 막 하다가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좀 많은 걸 알게 됐지. 올해가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되는 광복을 6개월 앞두고 돌아가셨어. 맞다. 2월 16일 날. 너무 아쉽다. 일본 감옥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지금에 와서 제대로 알게 된, 많이 알아본 윤동주 시인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 그런가 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았어. 태어나기를 북한도에서 태어났고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 태어났고 돌아가시는 것도 일본 땅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누구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웠던 시인이다. 이렇게 이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과제에서도 썼는데 조국이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태어났을 당시 이미 식민지였고 1917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랐을 때 한국에 와서 초반에는 오다 가다 윤동주라는 이름이 들리고 윤동주의 뭐 소시 이런 거 들리고 할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동주라는 영화도 보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러는 과정이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사람이더라고. 나는 또 한글 그다음에 문학 이런 데 관심이 많은 편이라 그 좋은 글에 매료되는 그런 사람인지라 너무 좋더라고. 막말로 초등학생이 읽어도
모를 단어가 없잖아 사실. 음. 그 정도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초적인 단어인데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고결한 글을 써낼 수가 있지? 그런 점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별 해는 밤 이 시는 하나원에서 타이핑 연습할 때 나오거든 거기에. 몇 가지 그 예시 타이핑 그 예시 자료가 있잖아. 거기 그 나와 별 해는 맞아. 밤이. 그거랑 무슨 그 뭐 소설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뭐 그것도 있고 그것도 그런데 있고. 보면서도 그때는 몰랐지 이게 뭔지. 근데 나와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아 그때 그 시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서시 같은 경우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모토로 삼는 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거든. 그치.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시점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그 글을 읽고 나서 자꾸 그 생각이 나. 아, 그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물론 이미 부끄러운 행동들을 좀 하긴 했지만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글 하나로 많은 국민들을 굉장히 매료시키는구나. 사실 윤동주 시인은 살아 생전에 시집을 내거나 뭐 돈을 받고 시를 쓰거나 이런 어떤 시인으로서의 종지 활동을 해본 적은 없다고 알고 있어. 근데 죽은 다음에 그의 시가 많이 알려졌고 항거했던 그런 시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많은 문인들 중에는 친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방이 어렵지 않냐라고 약간 좀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친일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도 친일적인 그런 글을 썼어도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거야. 그러게. 근데 끝까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에다가도 근데 그 글에 그것도 보이지만 본인에 대한 성찰도 계속 보여. 글에서 보면, 시에서 보면 내가 그게 지금 또 윤동주 시인의 특징이긴 하더라고.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너무 그게 보이고 그때의 어떤 좀 특수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에서도 정말 잘 맞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나의 인생사에게도 너무나 들어맞는 시인 거야. 모든 시가 푹 빠졌지 윤동주 시인에게.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우리 애 태어나면 동주라고 이름을 지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 오. 너무 이름이 선하고 좋아. 그니까 총칼을 들고 싸운 어떤 독립군도 아니었고 시의 문장에 어떤 직접적으로 일제를 욕하는 항거하는 그런 신화 문장도 없지만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하나만큼 보이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게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되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자기도 말했지만 세태에 떠밀려서 약간의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비난하기가 어렵잖아.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끝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혔잖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를 쓰는 게 맞나 이런 거. 그게 다 이제 시에 녹아 있고. 그치.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알면 알아갈수록 참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뭐 진흙탕에 있든 바람을 맞고 뭐 빗물에 씻겨도 그대로 있는 원석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치. 사람들이 대중이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 알면 알수록 이래서 이분이 사랑을 받는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과제를 쓰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때 그 일제한데 또 뭐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감옥에 들어간 지 1년 7개월 만에 2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 거의 패망 직전이었는데 딱히 뭐 무장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비판적인 직접적인 글을 쓴 것도 아닌 그냥 순수 시가 너무 좋았던 그 학생을 고종사천이었던 성몽규 이분이 한때 그 의병 같은 그런 활동을 하셨던 적이 그러니까 군사학교 같은 데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이력을 일제가 알게 된 거고 윤동주 시인은 성몽규랑 이제 고종사천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같이 옮겨갈 정도로 되게 가까웠었고 같이 독서 모임하고 그냥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걸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본 거지.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잖아. 왜냐면 20대에 한창 피 끓는 청춘에 엄청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1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 증언들도 있고 내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분이 살아계셨더라면 광복 후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시를 내놨을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시를 또 쓰셨을까. 그러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읽지않는데 화가 나고 그런 그렇지. 거야. 근데 참 이게 대단하더라. 그 정병욱 그 후배 아까 우리가 봤잖아. 기념관 안에서 필사를 3번 해가지고 한 분은 교수한테 맡기고 한 분은 정병욱 후배한테 맡겼는데 그 후배가 어머니한테 이걸 잘 간수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본인의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는 그 시를 다락방 밑에 그 마루잖아. 마루 밑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었대. 그거를 해방 후에 후배가 보관되어 있는 그 시판을 필사본을.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동생이랑 같이 해서 윤동주 시인의 서거 10주년에 시집을 낸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책이 나온 거야. 그 참, 와,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큰 사건이잖아. 그게 하나의 엄청난 사건인데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어떤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 개개인의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역사가 기록되는 것 같긴 해. 이거는 뭐 역사적 사명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고 이 시가 이렇게 묻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을 거잖아. 어떤 선배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그때 그것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엄청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데, 유산인데 진짜. 그니까 일본의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윤동주 시인 씨가 대단해. 한중일 다 이제 인정받는